광주 상생카드 중단으로 코로나19 속 그나마 단비가 됐던 혜택이 사라졌습니다. 광주광역시가 오는 10월 상생카드를 재개하겠다고 하지만 정부가 예산 삭감카드를 꺼내들면서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추진을 두고 유통 대기업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움직인 현대에 이어 신세계와 롯데가 조만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관심입니다. 광주형 복합 쇼핑몰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파크원이 서울 여의도에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특급 호텔과 백화점 등을 갖춘 파크원에서 광주 복합 쇼핑몰의 미래를 찾아봅니다. 목포 사막도 특급 호텔 조성이 사막도 복원화의 취지와 맞지 않고 사업자 선정 등 절차도 허술했다는 이유로 백지화됩니다. 다른 부지를 찾아 특급 호텔을 짓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상생카드 충전과 발행 중단으로 코로나19 악재 속 그나마 단비가 됐던 혜택마저 사라지면서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월 상생카드 충전과 발행을 재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정부가 예산 삭감 카드를 꺼내들면서 상황이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광주 상생카드가 첫 선을 보인 건 지난 2019년 3월. 10% 할인 혜택과 함께 전통시장 이용금액 0.2% 캐시백으로 해마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상생카드가 출시된 첫 해 발행액만 863억 원, 2020년엔 8,641억 원으로 10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엔 1조 2,239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행된 카드는 363만 장, 금액은 2조 6,589억 원으로 이 중 90% 이상은 이미 지역에서 사용됐습니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예산으로 할인 금액을 지원하고 있어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예산은 계속 소진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결국 광주시는 지난 6월 9일부터 상생카드 충전과 신규 발행을 중단했습니다. 코로나19의 악재 속에서 그나마 단비가 됐던 혜택마저 사라지면서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나마 이제 좀 상생카드가 나와가지고 국민들이 좀 사용도 하고 그랬었지만 지금처럼 올해처럼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인 것 같기도 해요. 그것이라도 있어서 지리시장이 조금 활성화가 됐는데 그것마저도 이제 폐지를 시켰으니 뭐 정부에서 돈이 더 이상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 조용하잖아요. 지금 설 시즌인데. 광주시는 오는 10월 예산을 더 확보해 상생카드 충전과 발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달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1대1로 매칭해 발행했던 첫 해와 달리 해가 거듭될수록 국비는 줄고 시비는 상대적으로 늘면서 예산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막막한 건 내년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원 규모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인 정부가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을 검토하고 있어서입니다. 삭감을 해야 될 예산으로 잡은 게 첫 번째가 이제 도시재생 누리사업, 두 번째가 이제 상생카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폭적인 아예 없애기는 힘들 것 같고요. 국비 규모 자체가 많이 줄을 것 같아요. 다시 시작된 코로나 공포에 고공행진하는 물가. 티끌 같은 희망이 됐던 광주 상생카드의 부활마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은 내 삶의 회복, 민생경제의 회복이 지금의 먹구름을 벗어날 최우선 과제라고 말합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추진을 두고 유통 대기업들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비에 아직 계획을 공식화하지 않은 신세계와 롯데가 조만간 어떤 움직임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신민지 기자입니다. 신세계는 지난달 13일 광주 복합 쇼핑몰 건립 계획 발표를 연기한 뒤 한 달이 넘도록 뚜렷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쇼핑몰의 규모와 위치 등의 구상안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발표 날짜를 내놓진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날짜라든가 그런 어떤 관련되어 있는 게 내용 제에서 아직은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혹시 나아진 해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신세계가 유스케어 버스터미널 내부 매장 두 곳을 임대한 배경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백화점 인근 땅과 이마트 부지를 소유한 신세계지만 쇼핑몰 건립을 위해 터미널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라 유스케어 매장 임대가 덩치 불리기의 시작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도 복합 쇼핑몰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눈에 띄는 움직임은 없습니다. 다만 광주 구도심에 백화점을 갖고 있고 아울렛 매장으로 수원과 월드컵점 등을 운영하고 있어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와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 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지를 가지고 뭐 사업성이나 이런 걸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부지가 이제 선정이 되면 아마 그런 자리가 있을 거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빨리 움직였던 현대백화점 그룹은 광주시가 국가지원형 사업 구상안을 내놓자 지난달까지 제출하기로 했던 사업 제안서를 미루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아직은 조용한 유통공룡 3사들의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를 위한 머리싸움이 언제부터 치열해질지 지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C 신민지입니다. 광주형 복합 쇼핑몰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 파크원이 서울 여의도에서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29층 규모의 특급 호텔과 연매출 1조 원의 백화점, 최고급 오피스 공간을 갖춘 파크원에서 광주 복합 쇼핑몰의 미래를 만나봅니다.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3빌딩 5배 규모이자 축구장 88개 크기의 연면적을 자랑하는 서울의 새 랜드마크 파크원. 코로나 팬데믹으로 미뤄왔던 개관 행사가 문현진 UCI 그룹 회장, 김진표 국회의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지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복합 문화시설인 파크원에는 연매출 최단기 1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둔 백화점 더현대 서울과 30층 규모의 특급 호텔 페어먼트 엠베서더 서울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에 2만 5천 명이 근무할 수 있는 오피스 타워까지 갖추고 있어 업무는 물론 쇼핑과 레저, 휴식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With the Tower 1 as the tallest building in Yeouido and the third highest in the country, and the retail space housing the largest mall in Seoul, this facility is contributing to the social and economic vitality of Yeouido. 파크원의 하루 이용객은 10만 명으로 서울에 또 하나의 초고층 건물이 추가됐다는 의미를 넘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기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파크원 건물은 전통의 멋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하나의 작품으로 인정받아 토목 건축기술대상 건축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파크원을 조성한 금융투자회사가 광주의 제2의 파크원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파크원 단지는 국내에서 전례가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파크원과 같은 복합 문화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을 넘어 복합 문화공간으로서 시민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파크원이 광주형 복합 쇼핑몰의 롤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4,040명, 전남에서 5,235명이 감염되면서 모두 9,27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에서 열린 가수 싸이의 흠뻑쇼와 관련해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는 73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전인 지난 4월 14일 이후 119일 만인 지난 10일, 일일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올 상반기 14조 3천억여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한전은 1분기 7조 7,869억 원 적자에 이어 2분기에도 6조 5천억 원이 넘는 적자를 내 상반기에만 14조 3,033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전력 판매량 증가와 요금 조정으로 매출액이 전년 대비 3조 원 넘게 증가했지만 연료비와 전력 구입비 등 영업 비용이 17조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국제 연료비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하며 역대 최대 적자로 한전이 경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에 휩싸였던 목포 사막도 특급 호텔 조성이 백지화됩니다. 민선 7기 때 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해 추진됐지만 사막도 복원화의 취지와 맞지 않고 사업자 선정 등 절차도 허술했기 때문인데요. 사막도가 아닌 다른 부지를 찾는 것으로 사업이 재검토됩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목포시장 선거의 큰 이슈 중 하나가 사막도 특급 호텔 건립이었습니다. 김종식 전 시장은 관광도시에 걸맞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대형 숙박시설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반면 박홍률 시장은 수십 년간 공들여 복원화를 추진한 사막도에 호텔 건립은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도 1,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복원한 사막도를 다시 훼손하는 것으로 사업자 배불리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사막도는 목포 시민의 애환과 정서가 깊이 배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김종식 전임 시장이 목포에 대해서 하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여기다 그냥 민간 부동산업자한테 이 사막도를 팔아버리려고 했던 것이죠. 여기에 국유지인데다 일부는 항만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 문제를 매듭짓지 않고 사업자부터 선정해 의혹만 키웠습니다. 민선 8기 목포시는 결국 사막도 호텔 건립을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늘어난 관광객으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만큼 사막도가 아닌 다른 부지에 대형 숙박시설을 건립한다는 방침입니다. 남항 등 후보지가 검토되고 있는데 향후 시민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 여론을 정확히 수렴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시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서 적절한 장소에 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막도,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숙박시설, 개발과 보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목포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한빛원전 3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오늘 한빛 3호기가 제18차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어젯밤 11시 45분부터 발전을 재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원전은 다시 발전에 들어간 한빛 3호기의 증기발생기 성능 확인 시험을 마친 뒤 오는 15일 최대 출력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경찰이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내신 시험지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학생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교무실에 침입한 뒤 교사들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 프로그램을 설치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답지를 빼낸 혐의로 광주 모 고교 2학년생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학생들의 컴퓨터와 교사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추가 관련자는 없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학생이 동급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5월쯤 광주광역시 한 중학교에 다니는 14살 A군이 같은 학교 동급생인 B군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뒤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20여 차례에 걸쳐 40여만 원을 갈취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